작품연구반 작가님들께 계속 인사드립니다. 2023년 여름방학 특강 제주도 출사 후보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황후치 해변 다녀왔고요. 위쪽에 보시면 구름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구름이 많다고 하더라도 밝은 낮에는 위쪽과 아래쪽의 노출 편차가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했을 때 이 당시에 제가 그라데이션 필터 GND 16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름이 많을 때 구름의 드라마틱한 이런 느낌을 잡으실 때는 위쪽을 조금 노출을 억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노출로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지 않으시면 위쪽이 하얗게 좀 많이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 하실 때 꼭 일출이나 일몰이 아닌 경우에 밝은 낮에 정오에서 보통 오후 한 3시, 4시 이 정도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 수평부터 먼저 한번 잡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바로 자르기 도구에서 밑에 수평계 있죠? 체크하셔가지고 수평 한번 잡겠습니다. 살짝 기울어졌네요. 먼저 수평부터 한번 잡아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골 파져 있는 부분 위쪽에 또 이끼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이제 녹색을 조금 살리고요. 위쪽에 하늘에 있는 파란색 분위기도 충분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부터 한번 쭉 끌어올려서 색감을 조금 증폭하겠습니다. 보정하시는 순서는 다른 거는 텍스처 명료도 또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순서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마지막에 노출만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자, 밝은 영역은 충분히 아래쪽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라데이션 필터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흰색 계열을 조금 더 여기는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묵직하게 다운되지 않도록 살짝 끌어올리고요. 검정 계열, 이 아래쪽에 묻혀져 있는 부분도 조금만 살리겠습니다.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비값. 커브 곡선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대비값을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히스토그램이 가운데 중앙으로 맞춰져 있는 이 부분이 좌우로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커브 곡선을 별도로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이렇게 기본 보정에서 대비값을 올려주시는 것만으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그런 커브 곡선의 역할을 합니다. S자 커브 곡선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섬세한 부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텍스처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 수면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밑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고요. 명료도도 마찬가지 이끼에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도 입체감, 즉 이 질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텍스처하고 명료도를 조금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 나죠. 마치 선명도구, 즉 샤픈 기능을 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보정에서 거의 80~90%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쪽이 너무 파랗다 싶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전체적인 컬러 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 보정부터 전체 색을 한번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미드톤인 중간톤 영역을 그린 부분으로 살짝, 어두운 부분은 블루 쪽, 파란 쪽으로 살짝만 갖고 가겠습니다. 밝은 영역, 지금 보시면 이쪽의 밝은 영역은 다른 빛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그린톤이 조금 더 강렬해 보일 수 있도록 그린톤에서 약간 옐로톤, 옐로 그린 쪽으로 살짝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파란 부분이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다 보니까 너무 억지스럽게 너무 파랗다 싶으면 위에 있는 바로 화이트 밸런스에서 색 온도 값을 살짝 옐로우 톤 쪽으로 조금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텍스처는 좀 끝까지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스처 쭉 끌고 올라가고요. 요 아래쪽에 장노출로 파도가 포말 형태로 뽀얗게 보여주는 요 부분은 나중에 포토샵에서 별도로 닷지 도구를 사용해서 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 박혀 되어 있는 것들, 센서에 붙어 있는 먼지나 필터 앞에 붙어 있는 잔 이물질들은 포토샵에서 별도로 스파 복구 브러쉬 도구나 패치 도구로 좀 조정을 하시면 되죠. 자, 색상 혼합 와서 채도, 바로 조정 도구로 아래쪽에 있는 이끼, 요 그린톤을 조금만 강렬하게 갖고 가겠습니다. 광도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조정 도구로 그린톤 부분을 콕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화사하게 그린톤 부분만 좀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위쪽에 블루톤 하늘 부분도 조금 너무 상대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광도로 살짝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라마틱한 느낌, 이렇게 구름이 장노출로 좀 뭉개져 있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이렇게 안부들이 있기 때문에 대비값은 조금 더 끌어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끝났으면 노출은 마지막에 살짝만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숨어 있는 녹색 부분도 이끼, 바닷물에 잠겨져 있는 부분도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죠.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이 기본 보정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혼합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색 보정, 이 정도면 거의 뭐 90% 이상 다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꼭 조치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꼭 조치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건드린다고 해서 더 전문적이고 더 사진이 멋스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만약에 건드리시게 되면 이것저것 기능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갑니다. 네. 자, 열기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잡티부터 먼저 좀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스파 복구 브러쉬 도구로 살짝 키워서 하나씩,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이 예전에 작품 공모전 할 때 저한테 기본 보정 상태의 작품을 보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조금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크게 확대하셔가지고요. 구석구석 다 살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자리는 스파 복구 브러쉬 도구 말고 패치 도구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뭐 이게 센서에 먼지가 좀 붙어 있어서 실오라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물질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표시나지 않도록 조금만,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크게 표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중간쯤에 있는 파도 포말 있죠. 물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상태여서 파도가 심하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몽환적인 느낌을 조금 더 증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제주도 촬영 보정에서는 제가 레이어 마스크를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작가님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단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은 원판에다가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닫지 도구로 노출 한 20 정도 가겠습니다. 너무 세게 한 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브러쉬 크기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밝게 파도 포말이 더 뽀얘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이즈 조금 줄이셔가지고요. 사이 다시 10으로 줄이신 다음에 사이사이 골을 또 이렇게
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도가 많이 없는 날에도요, 충분히 조금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밀물과 썰물, 그 차이도 필요한 부분이고, 파도가 더 많이 올라와서 장노출 하실 때 이렇게 뽀얗게 몽환적인 느낌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다찌독을 사용해서 조금 증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중간 사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브러쉬는 반드시 이렇게 제일 부드러운 걸 쓰셔야 됩니다. 네, 제일 부드러운 걸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위쪽에는 5 정도로 해서 요 경계 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끊어지지 않도록 사이를 한 번만 건드려 주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파도가 이 골 사이로 들어가는 느낌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사이사이 위에 올라있는 이끼 부분들의 섬세함을 조금 살리겠습니다. 바로 선명도구를 사용해서 강도 30,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만, 아래쪽 파도에 묻혀져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위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긁어서 좀 강렬한 느낌을 조금 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처음에 카메라 로우에서 텍스처, 질감 부분하고 명료도를 올리시게 되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포토샵에 오셔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샤픈 도구로, 대신 너무 과도하게 너무 오랫동안 미시면 개조가 붕괴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을 좀 보셔야 돼요. 사이 골을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사이즈 죽이고요. 요 사이를 조금만 더 갖고 가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후조치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감,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밝게 만들지, 어디를 어둡게 만들지, 어느 부분을 섬세하게 할 건지, 어느 부분을 조금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할 건지, 이거 모두 다 각 작가님의 몫입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 예시로만 봐주십시오. 뉘어져 있는 광각으로 찍어서 아래쪽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아서 촬영하는 바로 하이앵글로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픽셀 유동화에서 뒤틀기 도구, 맨 위에 뒤틀기 도구를 사용해서 이 자리를 살짝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뒤틀기 도구 할 때 압력값은 10입니다. 네, 너무 갑자기 세게 확 바뀌지 않도록 10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값을 쓰셨을 때 10 정도로 하시면 제일 무난하고 또 손도 좀 덜 가고요. 사용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갖고 오십시오. 저쪽에 있는 빨간색 등대도 다시 키워주고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키워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자, 조금 섬세하게 여기는 약간 일그러져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그림 그리듯이 일그러져 보이지 않도록. 네. 네. 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반듯하게 서 있죠? 확인 눌러서 완료해 보겠습니다. 휘어져 있는 것만 잠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 후,
전후.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23년 제주도 방학 특강 후보정 두 번째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